미국 서부에서 사상 최악의 가뭄과 몇몇 방화범들 때문에 나선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화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조롱하고 노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MZ세대들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런 안 좋은 기사만 가득할 것 같던 현지에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화마 한가운데에 홀로 멀쩡한 모습으로 발견된 건물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 일에 빠질 수 없는 중국과 일본이 끼어들어 헛소리를 해대다가 뜻밖의 한국에 소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현지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LA의 부촌이며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온 토니 스타크의 저택 같은 짐이 질비한 말리부는 서부 해변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져 해안선에 따라 늘어선 저택 약 12,000개가 불에 탔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진 내륙에도 불타서 미국 보험회사들이 백기를 들고 더 이상 피해 규모 추산을 멈췄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죠. 종전까지 발표되던 규모만 봐도 83조를 넘는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변 모든 집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골조만 남은 가운데 3층짜리 흰색 집 한 채만 유일하게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중국이 갑자기 나서 중국 건축 기술의 결정체다라며 까불기 시작합니다. 중국 SNS에서 시작된 이 루머는 결국 미국 현지에까지 전해지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뜻밖의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은 변호사이자 폐기물 관리 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전 CEO인 데이비드 스타이너가 소유한 집인데 그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설계해 만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이를 활용해 방화와 내진 설계를 활용해 지은 집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은 이런 천조국의 병먹금에 완전히 깨갱하며 입을 다문 모양새죠. 그런데 이런 해프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한국의 건설과 시공 능력에 대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발생했던 튀르키예 강진에서도 끄떡없이 버텼던 차나칼레 대교 역시 한국에서 건설했다는 사실이 회자되기 시작한 건데요. 물론 지진 지역과는 다소 떨어진 동네이긴 하지만 한국이 세운 특별한 건축물은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우뚝 서 있어서 현지와 서양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건설 시장을 휩쓸며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이 이번에 토목건설 분야에서는 완전히 한국에 밀릴 위기에 처해 일본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은 비록 한국 내에서는 비용 절감으로 날림 시공에 부실 공사가 끊이지 않는 한국 건설사들이 가득하지만 LA 대화재와 트리키의 대지진에서도 살아남은 한국 건설 기술의 멋진 성과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항공으로 찍힌 사진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12,000여 채의 건물이 소실된 가운데 홀로 단단한 위용을 뽐낸 건물이 대단하다 싶은데요. 사실은 집 주인마저도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 집을 잃은 줄 알았다고 증언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익숙한 이웃사촌들의 집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해당 건물은 무려 900만 불을 들여서 지은 요새 같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를 활용했고요. 지붕은 방화 처리한 석고와 돌을, 벽은 방파제에 부딪히는 강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하 15m부터 견고하게 기반을 쌓아 올렸다고 하는데요. 집주인 스타이너는 말합니다. 집 주변에 나타난 연기와 불을 지켜보는 것이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다. 저는 재산만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을 잃었다. 한국에서 설계하고 좋은 재료로 시공한 덕분에 지켜냈다는 감사함과 동시에 보금자리를 잃은 분들께 위로할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는 즉시 한국에 대한 바이럴로 확대됩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몇 년 전 안타까운 지진 사이에서도 어떤 균열도 없이 단단했던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를 떠올리며 언급하기 시작한 건데요. 당시 시공을 이끌었던 팀 이순신은 한국의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를 완공하며 일본의 신기록을 무너뜨리기 위해 붙인 이름답게 자존심을 걸고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이성치는 이순신 대교를 완공하며 전 세계에서 기밀로 꽁꽁 싸매고 알려주지 않던 현수교 기술 자립을 세계에서 6번째로 이룩한 뒤 10년 만에 세계 1위 현수교를 준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진으로 난리통이 난 튀르키예에서도 정밀 진단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유럽과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기술력 성장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도적인 까내리기에 나섰다는 후문도 전해지죠. 더불어 최근 한국을 향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해외 16개국의 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인데요. 다소 특이한 헤드라인 밑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70여 년 전 폐허가 된 한국을 구해줬던 6.25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요청으로 보도된 기사였습니다. 실제 동시다발적으로 16개국 매체에 이 소식이 배포되며 연락이 끊겼던 참전용사들도 지원 소식을 알게 되고 그들에겐 한국인들의 행보가 너무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말뿐이 아닌 실제 의료 지원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난한 삶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시각장애인이 되어가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피부암에 걸렸으나 화장실조차 없어 고통받던 참전용사,
전쟁 중 다리를 잃어 한쪽 다리로 평생을 살아온 참전용사, 대가족을 책임지며 생활고를 겪어온 참전용사 등 무려 수십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그들이 평생을 바라온 모든 지원을 시작되었고, 펜 대신 총을 들며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가 손이 절단되어 숟가락 하나조차 쥐기 힘들다는 참혹한 소식에 의수 지원까지 결정되며 평생을 바라온 지원에 감격한 참전용사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 곳, 놀랍게도 한국의 소규모 기업 인프레시였습니다. 이들은 지원 소식을 전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16개국 매체에 기사를 보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서며 이 모든 지원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에 맞아, 총탄에 맞아 손과 발을 잃은 참전 용사들을 위한 의수, 의족 지원까지 결심하며 끝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또한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으로 한국의 역사적 의미가 새겨진 특별한 키링을 선보입니다. 해당 키링은 6.25 한국 전쟁 당시 실제 태극기를 구현하기 위해 40여 년 한길만 파온 장인과 협업을 해 제작된 것으로 빛에 따라 서명이 굴곡이 표현될 정도로 디테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김홍원, 김수미, 황인근 등 수많은 한국인들이 차키, 휴대폰, 가방에 착용하며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하며 동참하고 있는데요. 해당 수익금의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는 동시에 뜻깊은 의미를 담아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들의 성함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키링을 직접 착용하고 다니고 있으며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인프레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한 태극기 키링은 고정 댓글에 자세한 내용 남기겠습니다.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은 현장 일은 잘하지만 설계는 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두바이에 지은 부르즈 할리파나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 등도 실제 시공만 맡았을 뿐 설계는 외국 회사가 다 했다는 점을 들어 막연하게 억까하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당당합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성했는데 안전 끝판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으니까요. 실제로 차나칼레 대교는 강풍이 잦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지대라는 점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고려했다고 합니다. 강풍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초속 91m까지 견딜 수 있는 내풍 안전성을 갖췄다고 하죠. 이게 제가 그냥 숫자를 말씀드려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는 기차가 엎어지고 초속 50m는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붕괴될 정도의 위력이며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최악의 태풍인 매미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교량은 지구상의 그 어떤 바람도 버텨 교량이 안전하게 지지될 수 있는 정도인 셈입니다. 크기와 규모만큼 투입된 자재의 양도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동원된 인력은 약 17,000명이며 투입된 콘크리트 양은 일반 아파트 2,247가구를 지을 수 있는 21만 3,448 입방미터가 투입됐습니다. 교각을 연결한 철근 케이블을 구성하는 강선의 길이는 16만 2,000km로 지구를 약 4바퀴 돌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죠. 한국의 무용담은 튀르키예가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튀르키예의 건설업은 GDP의 4.6%로 주력기관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전반적인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딱히 빠지지 않는 수준이란 겁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또한 세계 16위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튀르키예 정부는 차나칼레 해협의 일반적인 형태의 교량을 건설해보려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좌절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교량을 지으면 지중해와 이스탄불에 있는 해상 무역 항로가 교각에 막힌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는 데다 워낙 바다의 폭이 넓어 교각에 있는 다리를 건설하더라도 공사 난도가 너무 높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곳에는 교각이 없는 현수교를 만들어야 했으나 튀르키예 시공 능력과 경제적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으로 짓는 교량인데요. 현존하는 교량 중 가장 긴 경관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공 및 설계 기술 난도가 너무 높아 유명 시공사들조차 꺼리는 기법이거든요. 결국 튀르키예는 국책사업으로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를 발주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튀르키예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던 일본 유명 건설사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업에 RFP를 보내게 되는데요. 세계 최장 현수교라는 타이틀과 총 사업비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엄청난 프로젝트에 수많은 건설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죠. 최종심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 것은 일본과 한국 컨소시엄 팀이었습니다. 수주전은 한일 국가 간 대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암흑 속에 빠져있던 경제를 살리고자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일본 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로 언급했으며 입찰 마감 일주일 전에는 장관급 인사를 튀르키예로 파견해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까지 했었죠.
일본 정말 전례 없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한국팀이었는데요. 이미 트리키에서 고난도의 유라시아 해저 터널 프로젝트를 그 어떠한 잡음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예정보다 3개월이나 일찍 마무리한 한국 건설사의 역량과 한국이 제시한 사업 운영 기간이 일본보다 20개월이나 짧았던 점, 트리키에서 형제의 나라로 여겨지는 한국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당시 대지진 난리를 겪고도 멀쩡한 차나칼레 대교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엄청난 질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끔찍한 사고가 터질 때면 한국은 그동안 내실을 다져온 기술과 시민의식이 오히려 주목받는 일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 때 멋진 시민의식을 지진과 화재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을 확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보면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열등감을 그렇게까지 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못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화재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